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하지입니다. 해가 가장 오랫동안 떠 있는 날이고 오늘은 또 오후 4시경부터 부분 일식이 있습니다. 해가 14시간 30분 동안 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긴, 여름의 가장 긴 날입니다. 하지, 여름 하자에 지상 목표를 할 때 그 지자, 그러니까 여름이 피크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참 잘 지은 이름입니다. 이 한자를 알면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피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사이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문재인 정부 공약, 우리 국군 무시, 그리고 우리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해가지고 짜증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꼭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부하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럴 때 그 틈을 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그 찬스는 누구냐? 야당이죠. 야당 지도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실종사태입니다. 제가 실종사태라는 것은 어디 잠적했다는 뜻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야당의 절호의 무대죠. 이럴 때 미래통합당이 지도부가 중심을 딱 잡으면 역시 안보는 미래통합당이다. 안보는 미래통합당이다. 2022년에는 누가 뭐래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김정은, 김여정에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줄 것 아닙니까? 믿음.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했던 역할이 국민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김종인, 주호영. 그런데 이런 뉴스는 났어요. 어제 김종인 씨가 지금 사찰에 칩거 상태인 주호영 씨를 찾아가서 만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은 중과 부족이니까 화가 나서 또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찰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소꿉장난 같지 않습니까? 왜 그만둡니까? 있으면서 싸워야죠. 현직에 있으면서 싸워야죠.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야죠. 그것과는 별도로 그보다 더 큰 문제, 안보상의 문제가, 핵 문제와 안보상의 문제가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진영의 제일 맨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싸움은 하지 않고 절간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간에. 전선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절간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쇼는 아주 식상한 거 아닙니까? 식상한 거. 뭐, 잘 안 되면은 뭐 삭발하고 절간에 가고, 그 다음에 민심 투어 한다면서 배낭 메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왜 그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죠? 미래통합당이 이제 아주 깔끔한, 젊은,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하는 정치는 꼭 옛날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진로가 걱정이 됩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 문제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그건 좌파 이념이죠. 그렇더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은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얕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관련 성명서 나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예컨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었으면 이번에 말과 행동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나경원 팀이 작년에 싸웠던 것에 비교하면은 안보 문제에 관한 김종인, 주호영 씨의 태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황교안 씨가 뭐 전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이게 참 희망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김종인 씨의 보수 우파에 대한 시각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보수를 내세우지 마라, 우파를 내세우지 마라, 자유우파란 말 쓰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반공 내세우지 마라, 안보를 중요시하지 마라, 이념투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남북한 대결에서, 아니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서 싸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쪽이라 하면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이념의 칼을 갈고 철저하게 이념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대결해야 되는데 이념 대결 안 하고 좌파의 장기인 복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복지 분야에서는 좌파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가 유리한 무대에서 결전을 벌이겠다고 하면 됩니까? 우파가 유리한 무대, 즉 안보, 이념 이 부분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야기하면은 보수는 앞으로 안보 내세우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국이 안보 내세워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안보가 결국은 경제, 복지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을 지금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이 놓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남북 대결의 본질은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삶의 양식이 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김일성 세력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그리고 삶의 양식,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만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무슨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여기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김종인 씨가 포함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보 이념에서는 적과 동지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정책 문제니까. 그러나 이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는 유력한 정치적 무기, 하나는 전략적 무기를 결합시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통일 의지가 충만하고 자주국방 정신이 충실한 게 북한 체제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도 포기하고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동맹에만 의존하면 미국과 잘해야 되는데 또 미국과는 티격태격 싸우고 일본과도 반목하고 완전히 고립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내부 단결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통일 의지는 상실되고 북한이 적과 통일을 하겠다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유통일이라는 말 쓰면은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깨어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이 이런 기회가 다시 옵니까? 주호영, 김종인
제발 절에서 나오고 자기 껍질에서 벗으십시오.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안보 전문가 많지 않습니까? 안보 전문가. 이번에 새로 선택한 사람들, 제가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한기호, 신원식 같은 국회의원들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논리 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대안을 내세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비핵화 사기극을 폭로하고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대안을 내야 우리 국민들이 확연하게 야당은 다르구나. 야당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우리의 생명재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 않지만은 지금은 국민들이 실감할 때, 그리고 대북 풍선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헌법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한 60%나 됩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방치한 미래통합당이 그런 국민들까지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2022년 대선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낸 것 같은데, 지금은 정권에는 위기지만은 미래통합당에는 찬스라는 걸 알고 제발, 무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